이어서 지번 마지막에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보겠습니다. 아까 지역 확정 측량은 세 가지가 따라간다 했죠.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지역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조합표 등을 작성했다. 이건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실시하게 되면 종래에 있었던 집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도시 중에서 이 외곽 지역을 이런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 정해서 사업을 실시한다면 종전에 무질서하게 토지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 이 경계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비해서 뭐 여기를 딱 공원이라든가 택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다 정해가지고 다 개발했어요. 그러면 종전에 있었던 토지 지번이 있는데 이걸 다시 부여하게 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런 이걸 부여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0필지를 도시개발 사업했다면 종전에 지번이 개발 전에 지번이 몇 개 있었을까요? 300필지라면 예? 300개가 있겠지. 그렇죠? 1필지 1지번이니까. 그러면 요 300개의 지번을 소유자가 300명은 다 토지를 다 그 소유자한테 다시 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나 이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종전에 있는 지번이 예를 들어서 1번 있었다. 2에 1번, 3, 4, 5에 3 이런 식으로 300필지가 있었다고 쳐보세요. 이것을 도시개발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이 개발 실시하고 나서 이걸 이 토지에 지번을 붙일 때 종전에 있었던 지번을 그냥 갖다 붙이느냐 아니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원 지원 종전 지번 중에서 이런 것만 써요. 이런 것만. 즉 부번이 붙은 거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안 써. 이게 뭐야? 종전 지번 중 뭐만 쓴다? 본번만 써. 그래서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해라. 근데 본번만 쓰는데 본번을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본번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제외시키는 경우 수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째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47번 지번을 쓰려고 봤더니 이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지역이 설정되면서 경계가 이걸 자르고 지나갔어요. 그럼 이 한 필지는 일부만 도시개발 사업 편입됐어. 그러면 이 47번은 여기도 47, 여기 똑같이 두 개 써주면 중번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본번으로 돼 있지만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경계, 도시개발 사업지의 경계에 걸쳤을 때, 걸친 지번은 비록 본번일지라도 안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적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하고 있었다. 그럼 중복되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그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하는 게 있을 때 본번이 일치한 지번이 있게 되면 이거는 비록 본번일지라도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본번이라고 해서 100%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본번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번이 붙은 거 다 안 쓰고 또 본번 중에 또 안 쓰고 이런 게 나오면 나중에 부여할 지번 수가 남겠어요? 부족하겠어요? 당연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번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예외입니다. 예외는 첫째 나머지 지역을 단지 단위 즉 단지식으로 해서 크게 이건 블록식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나머지 뭐 1블록 뭐 2블록 이렇게 단지를 정해놓고 이 단지 안에서 맨노트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이런 단지 단위법을 쓰든가 단지식을 쓰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의 제일 마지막 지번 다음에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하든가. 최종 지번 다음엔 걸린 숫자가 없지? 제일 마지막 지번 이후에는 걸린 숫자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본번을 쓰면 돼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규 등록증 안시부터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방법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데 많이 써. 어디다 많이 쓰냐? 이거는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원래는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가 다 끝나야 지번을 붙이는 건데 사업 시행자 편의를 위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지번 부여할 때도 이 방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미리 붙일 때도 이걸 준용한다 이 방법 쓴다는 거예요. 다만 미리 부여할 때는 공사가 끝나야 측량을 통해서 경계 확정되는데 그 공사 준공 전 측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때 기준은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의 사업 계획도 어떻게 이걸 진행하겠다 이 계획도 도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도 이 도면을 보고 지번을 미리 부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15회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 두 번 나왔어. 또 무엇을 근거로 하냐? 사업 계획도다. 내목 관측 여기다 넣으라고 나왔어. 도면을 보고 넣으라. 그 다음 요거를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세 가지. 그래서 옛날에 3호선이 서울에서 어디 갔었느냐? 수서에서 저 지축까지 갔어. 그래서 그때 3호선 타면 지축 가는 열차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탈 때 서울에서 지축행 이렇게 나왔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2003년 4년 그때 제 친구가 수서 쪽에 그 안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선생하다 걸로 들어가가지고 끝나면 저녁 때쯤 만나자고 그쪽 오라고 제가 타다 보면 잘못하면 일로 가 수서로 가야 되네. 지축으로 가. 그래서 지축행 3호선 어디? 지축행 여기에 준용한다는 거야. 지가 뭐냐? 지번 변경시. 그 다음에 축이 뭐냐? 축척 변경시. 행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행정구역 개편하게 되면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돼. 이때 이 방법 써요.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봤죠? 첫째 지번 부여 방법 신규 등록 전환 시, 그 다음에 분할 시, 합병 시,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구조는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 신규 등록 시 원칙은 인접시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예외는 최종 지번에 본번을 붙인다. 세 가지 최원수 기억했어요.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주거사무실 건축물 있을 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청과 무관합니다. 분할의 경우. 합병은 선수 지번이 합병 지번인데 그중 본번 중 선수가 우선이고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소유자가 합병의 지번을 신청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여줘야 돼요. 합병 경우만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지만 제외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부족한 지번은 단지 단위, 단지시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한다. 공사 준공 전에 미리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지번을 부여해라.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지축행, 지번 변경할 때, 축적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이 방법을 준용하더라. 알았죠? 이게 이제 지번 부여 방법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58페이지 피시면 아까 합병까지 봤는데 거기 보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아까 분할까지 봤나요? 합병은 거기 보면 본번을 기준으로 선순위 지번이에요. 선순위. 네, 본번마다 인정. 그 밑에 줄에 보면 본번 중 선순위. 여기 또 나오죠.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니은에 주거 사무실이란 말이 나오면 뒤에 신청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신청이란 말 꼭 들어가야 돼. 이때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기억이 바로 원칙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해라. 근데 본번 중에서 제외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A번에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은 본번일자도 안 쓰고 두 번째가 지역 확정 측량 즉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같을 때 그것도 뺀다. 자, 니은해가 보니까 다만 부족할 때는 단지 블록 단위 단지식으로 하거나 오른쪽에 와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59페이지 맨 위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디귿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도시개발 공사 준공 전 동립 전에 동립 치고 준공 전 이때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하면 이때 미리 부여할 때 쓰는데 거기 보면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 밑줄 치고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우위 방법을 써라. 그 다음 밑에 박스 안에 준용하는 경우 지역 확정 측량 지역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는 경우 첫째 1번 뒤에 지번 변경 밑줄 치고 지번 변경 시. 그 다음 2번에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이 나왔지. 3번에 축척 변경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축행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자, 작년 문제 하나 여기 실어놨네. 보니까 기출문제 27회. 자, 보면 지역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무엇에 따른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다음 밑에 지번 변경 이런 것들 나중에 사소한 거니까 나중에 다 읽어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지번 부여 방법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암기 안 돼. 이해하고선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프린트물에 딱 정리해 준 거 그대로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을 봅니다. 지목 61페이지. 자, 지목은 거기 보시다시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 등록했다. 용도 지목줄 취하고 있습니다. 주된 용도 핵심이야. 주된 용도. 이걸 뭐라고? 용도 지목주의. 지목 표기 방법이 먼저 나왔지만 지목 설정이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그럼 표기 방법 우선 여기 나온 대로 보세요. 지목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지목은 지번과 달리 지번은 아까 어떻게 표기했죠?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그냥 숫자만 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 산자를 썼다. 이렇게 됐죠? 근데 지목은 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목을 표기할 때는 이것이 대장이냐 도면이냐에 따라 달라. 대장이냐 도면이냐에 따라서. 요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다 똑같아요. 도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는 정식 이름을 써라. 정식 명칭을 코드 번호와 함께 쓴다. 도면은 약식으로 줄여서 부호만 붙여. 부호. 지목이 총 몇 개 있다고? 28개가 있어. 28개. 부호를 붙이는데 28개 부호를 만들려면 28개 지목도 기억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부호를 28개 또 암기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따로 부호를 붙이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첫 글자만 따다 쓰면 된다. 이걸 두문자, 머리 글자, 첫 글자죠. 야, 여기서 대장에 만약 목장용지라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목장용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는 첫 글자 쓰니까 뭐라고 써야 돼? 목 이렇게 쓰면 돼. 아세요? 근데 첫 글자를 따다 쓰려고 보니까 28개 중에 겹치거나 비슷한 표기가 나올 수가 있어. 이럴 때는 첫 글자를 못 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 이걸 차문자라는 건 둘째 글자를 따서 쓰는 게 있어. 이게 몇 개냐? 이게 4개 있어. 첫 글자 몇 개냐? 24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에 나온다. 기억해 두세요. 그럼 몇 개를 암기해 맞을까? 우리는 머리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4개도 힘들어요. 천재들은 28개를 다 암기하겠다고 그래. 조금 머리가 천재보다 조금 떨어지면 뭐네? 24개를 암기하겠습니다. 머리가 아주 안 좋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4개만 기억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개도 힘들어. 그래서 4개가 뭐냐? 이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천원 차장 기억해야 돼.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1,000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네. 1,000원 차장. 저는 자가용 몰고 다닙니다. 그래도 차 문짝 열 때마다 1,000원 차장 생각하세요. 1,000원 차장. 천이 뭐냐? 천. 하천입니다. 하천. 원이 뭐냐? 유원지. 이건 다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뭐냐?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요 4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따라가요. 자, 하천은 왜 그러냐? 비슷한 거 있어요. 학교용지 때문에. 학교용지가 학을 쓰는데 하와 학이 잘못하면 점 하나 잘못 찍히면 학처럼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두 번째 글자 따라가는 거예요. 유원지는 왜 그러냐? 이건 월 따라가는 건 유지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유를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주차장은 차로 간 건 주유소용지 때문에. 주유소용지가 주를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공장용지는 뭐냐? 공원 때문에 그래요. 공원이 공을 따라가니까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몇 개 있다고? 4개. 그게 뭐야? 1,000원 차장. 천이 뭐라고? 하천. 원이 뭐야? 유원지.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은? 에? 뭐라고요? 공장용지. 용지란 말을 꼭 붙여야 돼요. 있는 거. 9개가 용지가 붙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탈부착을 마음대로 내키만 하고 입 아프면 안 하고 이러면 다 틀려요. 공원용지는 없습니다. 공원만 있어. 감정평가 시험에 과거에 다음 중 지적에서 분류한 지목이 아닌 걸 찾아내는데 학생들이 답이 없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답은 공원용지야. 공원용지란 지목 없습니다. 공원밖에 없어요. 용지란 말을 지목 법정주에 따라 마음대로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차장 용지면 틀려? 그냥 주차장이야. 주유소면 틀려? 주유소 용지야 이거는. 알았어요? 이런 걸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네 가지 천원차장 꼭 기억하실 것. 알았어요? 그러면 철도 용지야. 그럼 도면에 표시할 때 뭐라고 표시할까? 뭐라고 해야 돼? 철이지. 천원차장 아니면 철이지. 잡종지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잡이지. 묘지야. 그럼 뭐야? 묘. 간단하죠? 요 네 가지만 빼고 다 첫 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딱 기억을 해둬야 돼. 또 계속 얘기해도 또 시험장 가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지목 설정 원칙. 지목은 28가지를 지적 공무원 지멋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지목 설정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붙인다 했으니까 주된 용도. 그럼 용도가 토지 용도가 한 가지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첫째 지목 설정 원칙이 뭐냐? 지목 법정주에 따라 지목 법정주에 따라 28개의 지목을 법에 규정된 걸 요것을 붙여야 되는데 이걸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1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를 주느냐? 역시 하나씩. 이걸 1필 1목의 원칙. 1칠 1목의 원칙. 1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씩만 줘야 돼. 1필 1목의 원칙. 근데 한 필지가 여러 개의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한 필지인데 보니까 여기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다 텃밭도 가꾸고 채소를 몇 개 심었어. 여기다 차도 주차하고 그러면 이게 주거용 여기다 이걸 재배했으니까 이건 주차장. 세 개의 지목을 부여할까 이거? 한 필지가 여러 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 이걸 뭐라고? 주지목 추종 원칙. 양입주에 설명했지? 주지목 추종의 원칙. 가장 중요한 지목을 따라가라. 이것을 다른 말로 주용도 추종. 주된 용도. 똑같은 말이에요. 주지목 추종, 주용도 추종 원칙.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거 일명 영속성 원칙. 영속성 원칙.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용도 변경을 하면 여기다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텃밭 하나 있어서 이게 두 필지야. 이게 텃밭인가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겨울 되니까 눈밖에 와가지고 뭐 곡물 아무것도 재배 안 했어. 비어 있어.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오더니 차들 여기다 차를 댔네. 한 사람 되니까 너도 나도 되기 시작하네. 차를 댔어. 겨우내 차를 댔네. 그럼 주차장인가? 봄 되니까 또 이걸 전부 다 여기다 채소 씹었어. 그럼 전이 됐나? 가을 되면 차를 주차하니까 또 주차장이 바뀌어? 그럼 주기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지목 변경해 주세요. 가을 되면 주차장, 봄 되면 전. 왔다 갔다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 쓰더라도 지목은 바꾸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일시변경 불변 원칙. 일명 뭐라고? 영속성의 원칙.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적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된 거고 기타 사용목적 추종 원칙이라는 거죠.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요것까지가 실정법에 나온 거예요. 사용목적 추종은 이것은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용도가 구속당한다는 거. 주지목 추종은 아까 이건 토지가 한 필지가 수평적으로 용도 경합이 생겼을 때 쓰는 방법에 쉽게 얘기하면 수평적, 평면적으로.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은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했어요. 그럼 거기에 건물이 없어 지목은 뭐가 된다? 대가 되는 거예요. 공장부지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부지를 조성해버렸어. 공장 건물 안 지어놨어. 그래도 지목은 뭐가 된다?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의 목적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토지 용도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못 써요. 이런 것을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학설이 하나 있어. 용도 경중이나 용도 경중 원칙 또는 등록 선언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설입니다. 그래서 15회 때는 이 학설도 언급을 해줬지만 용도경중은 수직적으로 용도가 경합이 되면 중한 용도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등록 선후원칙은 시간적으로 용도가 경합되면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방주제를 막았다. 방주제를 막았어요. 아산만 방주제. 막아놓으니까 이건 지목이 뭐냐? 제방이야 제방. 그렇지? 제방인데 제방으로 등록했어요. 제방으로. 근데 도로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해서 위에다 포장하고 차가 다니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여기는 또 도로 이용하고 있어? 그럼 이게 뭐가 더 우선이야? 도로가 우선이야? 제방이 우선이야? 에? 제방이지. 도로는 나중에 그 이용하는 데 불과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용도 경중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등록 선후원칙은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다. 과거에 하천이나 국어로 등록됐는데 거기를 복귀해 가지고 다른 주차장을 쓴다. 그럼 지목을 바꿔야 되나? 먼저 하천 국어 등록돼 있으면 그게 먼저 등록이 우선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실정법상 주지목 추진원칙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법률에 언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설정 원칙은 이렇게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이 영속성, 사용목적 추종, 용도경중이나 등록선 원칙 이런 것을 지목 설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시험 전에 일주일만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만 사용하자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사용. 일이 뭐야? 일필일목의 원칙. 주가 뭐지? 주지목 추종. 그 다음 일이 뭐야? 일시변경 불변. 이게 뭐야? 영속성을 영속성. 사가보다 사용목적 추종. 용이 뭐야? 용도경중 내지 등록선. 뭐 일주일 사용 등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다음 지목의 종류가 28개 나오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2페이지 넘어가면 되고 거기서 제가 28개 단서를 다 언급 안 했지만 거기 기출문제 한번 63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제목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출제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지적에서 규정한 지목 해당하는 걸 찾아봐라. 초지, 선화지, 저수지, 항만용지, 유원지. 이게 지목이 있는 게 무언지를 모르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이거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건 학개론 시험에도 몇 년 전에 또 나왔었어. 1차 시험에서 어렵게 낸다고 그 조그만 참고로 쓴 걸 냈어. 지적에서 분류한 지목이 아닌 거. 1, 2차 같이 공부한 사람은 아주 우습게 한 문제 다 먹고 들어왔지만 1차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어려운 것도 아니지. 그래서 28개의 지목을 여러분들이 찾고 제목을 읽고 써봐야 돼요. 최소한 3번은 써봐야 됩니다. 제목은. 거기 위에 체크 플러스하고 쓴 데 있지? 지목만 나와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역지, 묘지, 잡종지. 28가지가 있어요. 이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있는지만 알면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할 정도는 해야 돼요. 최소한 이게 있던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그 정도는. 여기 용지가 붙은 게 9개 있다고 했어요? 용지를 아무 데 붙이면 안 돼요. 어디에 붙어 있나 보세요. 목장용지. 그 다음에 보면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도용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이렇게 용지가 붙어 있지. 이런 걸 아무 데나 막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64페이지부터 이제 28개의 지목. 이거 여러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격주로 하는데 이거 하다가 보면 시간 다 가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깊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읽어봐야 돼. 최소한 3번 읽어봐 이것도 다. 근데 어딜 주의하냐? 거기 보세요. 프린트물 보세요. 28개의 명칭 내용 중에서 핵심 단어 단서에 밑줄 치고 숙제 내줬지 명칭 3번 써보고 핵심 단어 단서 이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단서가 붙어있는 건 전부 다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서. 그래서 지목이 나오면 요 지목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다. 뭐 도로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여기다 쭉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설명이 나와. 요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핵심 단어를 알아두고 그다음에 단서가 붙어 있어. 요 단서는 단 또는 다만 이러이러한 제외시킨다. 이게 나왔어요. 요건 다 시험 문제라네요. 알았어요? 단서가 붙어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단서 예를 들어서 몇 개 봅니다. 몇 개만 보죠. 여기 3번에 과소를 보세요. 64페이지 3번에 코드 번호도 3이야. 이 코드 번호는 1번부터 28번까지 붙인 거예요. 순서대로.
자, 과수원은 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핵심 뭐야? 사과, 배, 밤, 호두가 아니고 과수류를 집단 재배한다. 이게 핵심이지. 과수류. 자, 보세요. 과수원, 과수류 집단 재배야.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했을 때 이게 과수원이에요. 따라서 과수류가 뭐야? 거기 예시를 들어서 예시. 뭐라고?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요거만 과수류가 아니지. 포도나무는 과수류입니까? 포도 과수류예요? 과수류입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 과수입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자, 뽕나무가 과수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들어보세요. 뽕에서도 오디가 열리긴 열리죠.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과수류로 보진 않아요. 뽕나무는 어디에나 전에 들어가 있어. 전을 한번 보세요. 전에 1번에 보면 전 뺀 후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요 과수류 뺀 원예작물, 그 다음에 약초, 그 다음 뭐나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속인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는 뭐다? 전. 우리 이제 오디도 요새는 따가지고 이렇게 과일처럼 파는데 뽕나무를 우리가 과수류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거 약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과수류를 어떻게 된다? 집단적으로 어떻게 돼? 재배를 해야 돼. 과수류는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돼요. 집단적이어야 돼. 그리고 재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감나무는 과수류지? 감나무를 과수류예요. 세 그루를 우리 고향집 마당 옆에 심었다. 그럼 집단적입니까? 세 그루 가지고 집단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밤나무도 과수류입니까? 그렇지? 밤나무가 3,000그루 집단적이지? 우리 고향 뒷산에서 자생하고 있어. 재배하고 있어요? 자생하고 지가 크고 있어. 산속에서. 이건 과수원이에요? 그냥 임야야, 임야. 핵심 단어는 뭐야?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돼. 이게 과수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그 의미를 파악하면 읽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읽어봐야 돼. 그럼 거기 단서 보세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로한다 했지. 이게 바로 양입의 제한이에요. 전에 양입제 설명했지. 여기 과수원이 있다. 과수원. 근데 여기 주거용 건축물 조그만 게 있어.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종된 토지. 주된 토지 편입시켜서 뭐 한다? 양입지가 된다 했지. 그래서 이건 과수원이 아니라는 거야. 단 요거 주거용 건축물 부진 뭐야? 제위니까 이건 대가 되는 거야. 대. 과수원이 아니란 말이야. 이 과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목장용지도 가지고 있어.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목초지, 즉 초지나 가축을 사육하는 그 부지를 목장용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가축의 범위.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가.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가축 이거 조금 언급해 놨는데 보니까 자, 목장용지 4번에 보니까 자,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그리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즉 목장용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기억해 보니까 초지, 축산업이나 낙농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나 니네 보니까 축산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부지. 이게 가축 핵심이야. 가축. 그러면 거기 보면 가축이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저기 고시, 농림부 고시 같은 거 다 따라가면 여러 가지 언급돼 있어요. 거기 보면 소, 말, 사냥, 돼지, 닭 쭉 언급이 되죠.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관상용, 조리도 수십 가지가 돼. 이런 것들 다 암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가축일 것 같은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가축일 것 같지 않은 것만 골라냅니다. 15회 때 냈던 거에 메추리, 꿀벌. 메추리, 꿀벌 사육하는 부지가 뭐냐? 꿀벌이 뭐다? 가축이요. 가축. 축산법상.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렁이도 가축 속에 들어가 있어. 지렁이. 지렁이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사육한다. 사육. 그럼 뭐가 돼? 지렁이도 어디에 들어가서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 그럼 비닐하우스를 10동을 져가지고 요즘 낚시꾼들이 지렁이가 많이 필요하다니까 지렁이를 사육하고 있어. 그럼 뭐 여기에? 목장용지. 그럼 여기에 목장용지 이렇게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다 이런 거 말아. 이런 걸 집단적으로 사육해야 돼. 가축을 사육해야 돼. 근데 사육하려면 사람이 없이 지들이 크나? 그건 아니죠. 사육은 이걸 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육. 인공적으로 기르는 거니까.
야생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이건 가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좀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축사 같은 게 산속 이런 데 많아요. 이 닭이나 돼지나 이런 키우는 데를 보면 이 주택가 이렇게 있잖아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저 산속에 오지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 있으려면 아예 그냥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아니면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아예 이걸 사용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지. 요거는 목장용이라 하지 않고 뭐가 된다? 대. 이걸 목장용이라 하면 아무도 여기 개, 돼지 똑같이 너희들도 돼지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 되는 거예요. 또 27번에 묘지가 있어. 묘지. 이것도 작년 기출문제. 이 세 가지가 양의미 제한입니다. 묘지 가면 요새 묘지는 이렇게 봉분을 둔 것도 있고 납골 땅 이런 거 다 봉안당 같은 것도 묘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봉안시설이나 또 공원묘지나 이런 있을 때 물론 공원묘지는 지목이 공원으로 갑니다. 거의 뭐 묘지에 가봐도 지금 삭막하진 않고 좀 주변 경관을 잘 조성해 놨죠. 여기 보면 묘지도 관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묘지 관리사무소. 이 관리사무소가 있어. 이 관리사무소는 사람이 살까 아니면 시체들이 와서 지들이 관리할까? 사람이 살지? 그럼 사람이 사니까 이거는 대가 되지. 여기도 묘지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 시체들하고 놀라고 그러는 거냐? 들어갈 사람이 없지? 세 가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가 된다는 양입이 제한은 세 가지밖에 없어. 이 세 가지 빼놓고 전부 다 양입돼 버려. 이게 만약에 공장 부지다. 공장용지 안에도 기숙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럼 이게 대가 아니고 뭐다? 그냥 공장용지. 종교부지 즉 교회나 사찰 안에 여기다 목사나 또는 주지스님이 사는 집도 지어놨어. 그래도 뭐가 돼? 종교용지야 그냥. 모든 나머지는 다 양입돼 버려. 이 세 가지만 예외가 있어. 자, 어떤 거?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금년에 작년 출제된 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가 뭐냐? 요거를 냈어. 요거는 묘지가 아니고 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또 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11번에 다 단서 있는 것들 주의해야 된다 그죠? 단서 11번 보세요. 주차장 68페이지 보였죠? 거기 보시면 주차장이란 뭐냐?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었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이나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은 주차장으로 한다. 즉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가 주차장이야. 근데 뭐가 있어? 다만 이게 뭐야? 단서. 다만 나면 딱 주의해야 돼. 다만 시험 문제란 얘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제외시키라고 했죠. 아까 단서 다만 나오면 제외. 그래서 여기 예를 든다면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 전용 시설이나 주차 전용 건축물 얘기하는 건데 다만 단서가 제외시키는 경우가 지금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가지는 차가 주차해 있어도 주차장 제외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불과한 거예요. 부설주차장은 주된 지목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보세요. 혹시 설명이 있나? 부설주차장을 보면 거기 밑에 보세요. 기억에 주차장법 제2조 1호 규정의 노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제외시키는데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사항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밑줄 치고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 즉 주차장으로 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래서 여기서 주차장에서 이 부설주차장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여기 백화점이 하나 있다. 백화점이 하나 있어. L백화점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에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도로 옆에. 여기가 1층은 주차장, 3, 4층은 매장이라고 했을 때 이걸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이건 뭐가 돼? 점포니까 지목이 대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아니고. 근데 이 백화점 주차장 부지가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이거 가지고 손님들 여기 오신 여기 백화점에 온 고객들 다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지 인근 이쪽 도로변에 땅이 없어. 이 뒤쪽에 가보니까 공터가 있어. 이것만큼 매입해서 역시 L백화점 부설주차장이라고 했어. 이거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주차가 된다는 거야. 원래 부설주차장을 제외시켜야 되지만 인근에 독립적으로 있는 부설주차장은 뭐다? 주차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주의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14번에 도를 보세요. 도로. 다음에 해당한 토지는 도로 한다. 다만 또 붙어있지.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시켜라. 아파트 안에 설치된 통로도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뭐야? 대가 되는 거야. 공장도 큰 공장 용지 안에 가보면 포항제철이나 현대철 안에 가보면 차들이 엄청나게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 도를 잘 내놨어요. 그건 뭐야? 그냥 공장 용지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의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시켜라. 그 첫째, 도로가 되는 것은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니은에 보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이게 도로법 등 관계 법령 나오면 사용 목적 추종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는 휴게소 이거 주의해야 돼요. 고속도로에는 휴게소는 도로지만 국도나 지방도에는 휴게소는 뭐다? 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필지상에 진입한 통로. 휴게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고속도로에 있으면 자, 이게 고속도로 이제 뭐 이제 오늘부터 연휴입니까? 내일부터 연휴인가요? 그럼 이제 또 꽉 막히겠죠. 근데 가다가 좀 쉬게 뭘 만들어놨어요? 여기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건 고속도로 부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도로야 그냥. 근데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어. 요 국도를 가다 보니까 여기다 휴게소 또 하나 만들어놨네. 요 휴게소는 뭐냐? 도로와 별도의 지목이 대가 되는 거예요. 국도나 지방도에는 휴게소는 대,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만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단서에 있는 게 꽤 많아요. 여러분들 단서 있으면 전부 다 체크하고 다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2번 보세요. 공원.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자,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돼야만 공원입니다. 즉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돼야지 스스로 공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다 또는 녹지다라고 결정 고시가 됐을 때 공원입니다. 근데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 고시가 됐어도 공원이 아닌 게 두 개 있어요. 밑에 보면 그 맨 밑에 쪽 박스 안에 묘지공원은 묘지로 한다 나오지. 묘지공원. 묘지공원 핵심 묘지가 더 우선일까요? 공원이 우선일까요? 네, 묘지입니다. 묘지공원은 묘지가 핵심이야.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자연공원법 사는 공원. 즉 국립공원 계룡산이다. 그건 뭐냐? 그냥 임야야. 임야.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공원에서 제외. 묘지공원도 공원이 아니고 묘지. 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법률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 안 되면 공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주의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죠. 참 옆집 아가씨 너무 예뻐서 미스코리아 이런 사람이 있어. 이쁘다고 다 미스코리아인가? 미스코리아 누구지?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 이게 미스코리아지. 이쁘면 미스코리아 아니죠? 그 얘기야. 공원도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공원이라고 지정해줘야 공원이지 지가 나는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공원이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특히 그 밑에 승마장 같은 것도 다시 보세요. 승마장도 거기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예시를 들었어. 여기 승마장 주의해야 돼. 승마장은 지금 채용용지에 있어요. 지금 뭐 한참 승마 때문에 요새 골치 썩고 있죠. 우리 왜 공부를 안 하면 승마 말을 타야 되나 그렇게? 그 기업에서 몇 억씩 뜯어가지고 말값이 엄청나게 비싸던데. 승마는 스포츠일까 하니까, 네, 스포츠니까 승마는 운동하는 거야. 체육용지야. 근데 그 다만 단서가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면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었어. 기준은 영속성과 독립성이야. 영속성과 독립. 이 건물 위대 임대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건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어요. 영속성과 독립성이란 말 주의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유원지 보세요. 유원지. 유원지에 일반 공중에 우이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이나 유선장, 배 타는 곳이야. 낚시터, 어린, 놀이터, 동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여긴 또 경마장이 들어가 있어. 경마장도 말 타죠. 근데 경마장은 일반적으로 말 타러 가나요? 배팅하러 가나요? 놀러 가는 겁니다. 뭐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곳이 경마장이야. 승마장은 말 타러 가는 거야. 경마장도 말 타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그건 기수위원 아무도 안 타요. 일반인들은 가서 그냥 어떤 말이 우승할까 거기다 대고 이제 딱 돈 내고 걸죠. 그러니까 경마장은 어디에 있다? 유원지야. 근데 승마장은 채용령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유원재도 단서가 붙어 있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잡종지 하나 보세요. 잡종지도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했는데 27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잡종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잡종지는 시험 관련해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다만 원상의 복조건으로 돌을 캐나거나 흙을 파는 곳은 제외된다고 해서 요게 바로 지목 설정 원칙 중 뭐다? 원상의 복조건으로 돌을 캐거나 흙을 파는 곳은 원래 그 기억에 보면 갈대밭 시루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 즉 채석장이나 채토장 같은 건 전부 다 잡종지에 들어가 있는데 원상의 복조건이면 잡종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목 설정 원칙 중 뭘 얘기한 거예요? 일시변경 불변 원칙. 이게 아까 뭐라 했지? 영속성의 원칙이야. 자,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원상의 복조건이 붙어 있으면 잡종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 나열된 거 다 알아야 돼요. 여기 나열된 거. 거기 보면 자 비행장도 잡종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비행장 안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어. 홀을 한 소규모로 해서 조금 한 9홀 정도로 해가지고 골프장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골프장은 뭐야? 골프장은 체육용지가 돼야 되지. 근데 비행장 안에 들어가 있는 골프장이야. 그럼 뭐가 돼? 양입지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비행장 안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줬다. 그럼 뭐가 된다? 그냥 비행장을 따라서 잡종지로 가야지 체육용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송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오물처리장 이런 게 다 잡종지에 들어갑니다. 기타 다른 지명에 속하지 않는 거. 이 다른 지명에 속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가 나와서 기준에 출제됐던 것 중에 거기 보면 자 우연물 저장 탱크,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소 부지, 그 다음에 콩나물 재배사 부지. 자 콩나물 재배사 부지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콩나물 재배사 부지 애매하지 어딘지 모르겠지. 기준에 전 이걸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콩나물 재배를 만들었다. 이게 뭐가 될까? 콩나물 재배사라는 것 별로 들어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종지로 가야 돼. 어딘가 뚜렷하지 않으면 잡종지로 가면 맞아요. 이렇게 한번 출제된 거야.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소의 부진 주승지도 하면 틀리게 나온 거지. 잡종지로 가 있어요. 그 밑에 작년 기출문제 보세요. 27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 학교 교사 학교 건물이야. 학교 건물 있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갈까? 학교용지로 가는 거예요.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하는 거 이건 뭐야? 창고용지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시체나 유골에 아까 얘기했죠. 장사대항 법률 제2조 9에 따라 봉안시설 이에 접수된 부속시설 부지는 전부 다 묘지가 되는데 묘지 관리를 한 건축물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는 대라겠지. 이걸 묘지라고 하면 아무도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시체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작년에 또 낸 거예요. 단서 3개. 그 다음에 4번도 잘못됐어. 이건 잘못 옮겨놓은 거예요. 교통운수에서 일정한 궤도 레일 깔아놨어. 레일. 이건 뭐야? 철도용지지. 실제는 이건 거기 양어장이야. 철도용지인데 잘못 오타가 나온 거예요. 4번 거기 양어장 지우고 철도용지.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맞는 거예요. 양어장. 그래서 다 맞는데 오타가 나온 건 4번 오타가 나왔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목 28가지 제가 일일이 다 해설 안 해줬지만 여러분 3번 이상 읽고 제목은 3번 써봐야 돼요. 알았어요? 내용을 읽되 뭘 조심하라고 이거 단서. 단서 나오면 딱 단서. 딱 하고 이게 단서가 뭔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뭐냐. 거기 보면은 경계와 면적에 대해서 경계는 75페이지 나왔죠. 자, 경계 보시면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 선 밑줄 치고 자 옆에 프린트물 놓고 같이 보시면 돼. 경계란 경계점과를 어떻게 했다고? 직선 연결한 선이다. 그러면 이 선은 어디에 있는 거야? 선은 땅 위에다 그어놨을까? 도면에 그렸을까? 네, 도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서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도면에 있는 거야. 토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도면 위에. 그래서 실제 지상에는 뚝이나 담장은 경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뚝이나 담장이나 펜스 이런 건 경계가 아니에요. 지적에서 말하는 건 어디다?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 선 어디에 있다고? 도면.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이 경계다.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경계가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이고 이건 도상, 도면 위에 있어. 도면. 실제 땅 위에 없어. 근데
경계에 대한 원칙도 있어요. 경계에 대한 원칙은 첫째, 경계는 누가 결정하느냐? 국가만이 결정한다. 이걸 경계 국정주의라고 그래요. 경계 국정주의. 국가만이 결정한다. 국정주의 5대 이념 중에서 국공영 실직할 때 한 번 나왔죠. 여기 경계도 국가가 결정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경계는 반드시 직선으로밖에 안 만들어. 직선주의. 두 점 간 최단 거리는 직선입니다. 직선. 두 점 간 거리가 가까우면 곡선처럼 보이는 거야. 원도 점의 연결이 원이에요. 접선을 그으면 전부 다 하나씩 다 나와요. 그래서 두 점 간의 거리 최단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경계는 직선으로밖에 안 만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경계는 한 번 정하면 이걸 이리저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걸 부동성의 원칙.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면에 이렇게 지적되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은 토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필지 이렇게 있다. 요 두 필지 경계 이렇게 결정해 놨어요. 노란 선이 경계예요. A 토지, B 토지, 요 답이 두 필지가 있는데 만약 이게 뚝이 현장에 가보면 뚝이 나는 게 있겠지. 근데 그건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 아니니까 경계는 이렇게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한 선의 경계더라. 이 경계를 임의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땅을 좀 넓히고 싶으면 B한테 땅을 사면 되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점심 좀 사주고 술도 잔뜩 사줬더니 들어가더니 조정해 줄게 살짝 이동이동. 또 B는 그럼 가만히 있나 나는 저녁까지 사줄게 했더니 다음 날 또 이쪽으로 이동.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움직이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 한번 정하면 토지 이동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경계는 도각선 및 경계는 실제 제도할 때 그릴 때 0.1mm 폭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요 두께를 얼마나 한다고? 0.1mm 폭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릴 때. 알았어요? 근데 이 0.1mm는 두께가 있어 없어? 두께 있어 없어요? 0.1이라는 두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어 AB가 이웃간인데 아주 그냥 지독한 원수 같아. 우리는 상대방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 요 경계 네가 여기 경계냐? 이 경계를 나눠 갖자. 0.1mm 0.05 요 선이 경계라니까 우리 이것도 선에서 도면상 나눠 갖자. 0.05씩 나눠서 이 선 중에 요것만큼은 A 거, 요것만큼 B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는 머리카락도 1000분의 쪼갤 수 있는데 이거 못 나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런 면적, 너비를 갖는 이런 너비가 어떤 실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규격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길이만 있을 뿐 너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나눌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불가분. 경계 불가분 원칙. 불가분. 알았어요? 그 다음 경계는 축척이 큰 걸 따라간다. 축척 종대의 원칙. 자, 축척 종대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한 경계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때는 정밀도가 높은 큰 축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임야가 있을 때 여기 산 5번지, 산 6번지 이렇게 이쪽 가면 임야. 도심이 이쪽에 있어. 시가지. 그러면 요때 이거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도면을 보니까 임야도를 보니까 임야도가 작성되어 있더라. 임야도는 여기까지는 3000분의 1로 작성된 도면 위에 저 토지를 등록했더라. 그런데 여기부터는 이쪽부터는 이제 전부 다 6000분으로 작성된 도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이쪽에는 임야도에 보니까 6000분의 1로 작성된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임야도를 봤더니 축척이 여기 600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어디가 더 정밀한 거야? 축척이 큰 거는 어디?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정밀하단 말이야. 이거보다. 그러면 만약 땅 위에서 어떤 한 점은 이쪽에 등록되기도 하고 이 점은 이쪽에 등록되기도 하고 동일한 경계가 지상에 일정한 지점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이 됐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디가 더 우선이다? 축척이 큰 쪽, 정밀도가 높은 쪽이 우선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종대의 원칙. 자, 이건 전부 다 경계에 대한 원칙이야. 경계, 국정주의, 직선주의, 불가분, 부동성, 축척 종대는 전부 다 경계에 대한 원칙. 따라서 영속성의 원칙은 경계에 대한 원칙이다. 맞아 틀려? 영속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 일주일 사용할 때 지목설정의 원칙이지?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경계에 대한 원칙을 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책엔 75페이지에 나왔고 요약집은 2페이지 넘어가서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요약집은 어딜 프린트물 꼭 2페이지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넘어가 몇 페이지냐 이게 경계 70 어딜 보시냐면 이제 77페이지 보세요. 거기 4번 경계 설정 기준에서 거기 시행령 55조 나온 거 별표 하세요. 1번 일반적인 경계 기준. 자 이것은 경계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면에 등록된 선인데 이 선은 실제 땅 위에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 그려놨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땅 위에서 지상에서 어떤 점을 기점으로 이거를 했느냐?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상 경계의 기준은 어디로 삼아야 되냐? 이 지상 경계의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지상 경계 기준점. 그래서 첫째 고저차가 있느냐? 서로 높낮이. 고저가 없는 지형이다. 즉 고저 없다는 이거 평평한 지역이에요.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여기 뚝이 하나 있더라. 이걸 가지고 나눴어. 그러면 지적 측량할 때 기준점 어디서 삼는다? 여기서 가운데. 고저가 없을 땐 어디? 중앙. 가운데를 기점으로 했다. 가운데. 그런데 토지가 어떻게 된 게 있다. 이렇게 고저 차이가 있는 토지가 있어. 이렇게 B가 살고 있고 여기 A가 살고 있다. 이때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경계는 어디냐? 요 경사면이 생기면 경사면에 어딜 기점할 것이냐? 위냐? 가운데냐? 아래냐? 경사면의 아래쪽 하단부. 이걸 만약 위로 하면 이거 최대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려면 밑에 있는 사람은 집가로 팔 거예요. 그러면 위험성이 생깁니다. 안전에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사를 주게 했을 때 경사의 아래쪽이 기점이다. 기준점. 그래서 고저가 있으면 두 번째가 고저차가 있으면 어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때 경사면 어디? 아래쪽 하단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스러운 토지 흐름에서 이게 임야인데 예를 들어서 산간 일부를 개발해서 여기 도로를 개설했다. 잘랐어. 이렇게 자른 거를 뭐야? 절개했다. 이걸 절토된 지형. 세 번째 절토된 지형일 때는 기준이 어디냐? 이때는 임야하고 도로의 기준점은 여기서 아래는 분명한데 위가 문제돼요. 여기 경사를 줬기 때문에 이때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 오히려 경사면 시작된 상단부부터 도로 편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토된 지형이다. 이렇게 절토된 지형이다. 그러면 경사면 어디 간다? 이때는 거꾸로 상단부. 그 다음에 해수면에 접했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나 민물이 있어요. 여기 육지 여기가 바다예요. 그럼 바다일 때 물이 항상 이 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만조시 그 다음에 간조 물이 다 나왔을 때 여기 간조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평균시. 그러면 이렇게 해수면에 접한다면 만조냐 간조냐 평균이냐 어딜 기점을 해야 되냐? 여기가 기점이에요. 만조시. 알았어요? 작년 기출문제 또 평균 또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 이게 아니고 어디라고? 만조시. 그래서 해수면에 접했다는 말이 나오면 해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수면에 접했다는 것은 여기 해수면에 접한 부분이 나오면 해면이나 수면이 나오면 이때 어디라고? 최대 만주의선 만수위 즉 평균으로 가면 다 틀립니다. 몇 번 나와서 평균이 아니고 만주이나 만수위. 그런데 바다도 막으면 또 달라져요. 막으면 이거 막았다 이렇게 바다를 막은 뚝 이걸 뭐라 했어? 바다를 막은 뚝 이거 뭐라 했어요? 에? 방조제로 막았어. 지목은 뭐가 돼? 제방이 돼. 제방. 그러면 이 제방으로 지목이 제방에 의해서 토지를 이렇게 나눠놨다면 이때는 어디냐? 역시 만조이선이랑 문제될 게 없어. 이거 여기 따로 할 게 없는데 여기 아니기 때문에 문제돼요. 어디냐면 뚝 가운데도 아니에요. 어디냐? 여기 모서리선 요쪽 모서리가 두 개 있어. 이때 이거 모서리 뭐라고 하냐? 이거 어깨선이라고 그래. 여기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여기 양쪽 어깨 있지? 이 어깨라고 그래. 근데 어깨 중에서 어디 어깨냐? 육지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여기를 아니라고 그래. 이쪽을 바깥이라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지가 여기 아니라고 했지? 여기가 바퀴가 되고.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기준으로 안팎을 얘기해야 될까? 사람 기준으로 해야 돼. 거꾸로 물고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쪽 어깨선. 여기 외측 바깥쪽 어깨선. 여기가 기준이에요.
외측 어깨.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해서 어깨선, 어깨라는 건 어깨 견자예요. 그래서 여기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을 때는 어디라고? 바깥쪽을 생각. 항상 외측 어깨, 바깥쪽 어깨선.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나와서 또 문제 풀다 보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제가 설명한 건 바다 쪽으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 근데 문제가 풀다 보니까 여기가 육지가 아니고 문제 또 이렇게 만들어 왔네. 육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또 여기라고 딱 고정해서 머릿속에 입력한 사람이 있어. 여기가 아니고 바깥쪽은 이제 여기가 육지가 되니까 어디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항상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만 가지고 그쪽에다 머릿속에 심어놓지 말고 바다 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고 얘기해 준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실수를 저지르면 이런 얘기까지 해주겠어요. 웃지 마시고 마찬가지야. 또 문제 풀다 보면 실수했네. 아니 수업 시간 이쪽에 있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육지를 가만히 보고 이쪽에 그려놓은 거야 또. 그럼 또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다 바다 쪽으로, 바깥쪽에서. 그래서 요걸 꼭 1차적으로 이걸 기억해야 돼. 그 단선 있지만 일단 우선 지금 단계선. 자, 고적 없으면 어디라고? 중앙. 있으면 어디라고? 하단부. 경삼의 하단부. 절투현정 어디라고? 상단부. 해수면 접하면 어디라고? 바깥. 만수이나 만수이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선. 알았죠? 자, 다시 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고저 무 하면 어디?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다시 소리내서 읽으라니까 안 읽어. 저는 그냥 지금 밥 먹을 힘도 없어. 자, 고저 무,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보지 말고 이쪽. 자, 고저 무, 유, 절, 해수, 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 번 계속 나와. 여기 책에 혹시 문제 실은 안 나오면 보겠습니다만 20세 거기 80페이지 보세요. 또 작년에도 나왔어. 자, 책 80페이지 거기 27회 문제 보세요. 자, 지금 지상경계 구분 기준으로 틀린 걸 찾으라. 자, 2번 보세요. 해수면 접했어. 그럼 어디라고 나왔어? 평균이 아니고 해수, 만. 최대 만조이나 만수를 차야 되겠지? 예, 요게 하나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세요.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어디다? 제방 오니까 어디? 제, 외. 바깥쪽 어깨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나중에 분할해서 보기로 하고. 쉴 시간이 됐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면접 보겠습니다.